네, 이번 강좌에서는 회계순환과정 두 번째 절차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강좌를 통해서 회계 등식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죠. 이게 회계 등식을 이용했으니까 차변, 대변, 그래서 양자가 모두 일치를 한다라는 부분은 바로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특정 시점 현재의 각 계정에 대한 잔액이란 부분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는 확인하기는 상당히 곤란했고, 거래 양이 많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을 했던 부분이 이제 계정이란 부분을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계정을 이용하면서 이게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아니면 수익이냐, 비용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증가 또는 감소를 기록하고 각각에 대해서 증가 또는 감소되는 장소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을 했었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계정을 통해서 이 거래를 반영을 시키게 될 건데,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각 계정에 대해서 해당됐던 부분을 직접적으로 기록을 해나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 실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학습을 했던 사항이 이제 자산이라는 계정이 있었고요. 자산이라는 계정에 T자 형태로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 두시고 증가 또는 감소를 기록하는데, 자산에 대한 증가는 왼쪽 편이었죠. 차변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자산에 대한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기록을 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반면 재무상태표 항목 중에서 이제 부채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부채에 대한 증가는 어디에 발생을 했었죠? T 계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대변에 부채의 증가가 발생을 하게 되고, 반대로 감소는 차변에 발생을 하게 됐었던 사항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본이 있었어요. 자본과 관련된 사항도 증가는 대변에, 그리고 감소는 차변에 발생을 할 것이다. 이게 재무상태표 항목들과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또 한 가지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사항이 수익과 비용이 있었습니다. 수익의 경우에는 증가가 어디에 기록이 됐었죠? 계정의 오른쪽 대변에 기록이 되고, 감소는 차변에 기록이 된다는 사항 확인했었어요. 그리고 비용이라는 마지막 항목이 있었고요. 비용의 증가는 왼쪽 편이죠. 차변에 기록이 되고, 감소는 대변에 기록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계정을 이용을 해서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하나씩 기록을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500만 원만큼을 받고 자본이 출자되었다라는 사항은 우리 복식북의 원리에 따라서 항상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산 항목 중에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있었을 거예요. 증가가 발생을 했으니까 왼쪽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500만 원만큼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현금이라는 부분은 500만 원만큼 증가한 거지만 그 원인은 자본금이 출자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본금에 대한 출자, 여기 있네요. 증가는 500만 원, 오른쪽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기업 실무상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도 몇천 건, 몇만 건 이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기에 하나씩 물론 계정 기입과 관련돼서 차변과 대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바로바로 기록을 해주면 좋겠지만, 항상 사람은 인간적인 실수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사례를 들었던 사항을 깜빡 실수를 한다면 자산 쪽에서도 왼쪽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자본 쪽에서도 왼쪽 이렇게 기록을 할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계정이 옮기기보다는 미리 왼쪽 편, 즉 차변에 기록될 항목이 뭐지? 관련된 금액은 얼마야? 그리고 오른쪽 편, 즉 대변에 기록될 항목은 뭐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야? 이 부분을 미리 딱 써놓고요. 그 써놓은 부분을 하나씩 옮겨 적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실수는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계정이 옮기기 전에 임시적인 아주 원시적인 기록을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원시적인 기록을 남기는 절차를 우리가 분계라고 지칭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최소한 어느 계정에 기록할 것이냐, 또는 어느 쪽에 기록할 것이냐, 그리고 금액은 얼마를 기록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되죠. 회계상의 거래가 이와 같이 분석되면 곧바로 계정에 기입할 수도 있지만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계라는 절차를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분계란 차변에 기록할 계정 과목과 금액, 대변에 기록할 계정 과목과 금액을 파악해서 이 원시적인 분계란 부분을 기록해내는 장부가 있어요. 이런 장부를 우리가 분계